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멀티모달 러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이제 멀티모달 러닝을 위한 좀 준비 단계,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은 이제 앞에서 본 것처럼 NLP, 그다음에 이미지 그 자체에서도 뭐 최근에는 뭐 그래프나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꼭 멀티모달이 아니라 이제 뭐 유니모달 데이터에 대해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고 이거를 이제 멀티모달에 대해서도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멀티모달 머신러닝에 대한 이제 텍소노미를 정리한 논문이 있습니다. 기팜이 2019년 논문이고요. 이제 텍소노미라고 하면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뭐 체계도, 뭐 조직도, 이제 뭐 그런 분류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뭐 뭐 분류를 하는 거죠. 멀티모달 머신러닝과 관련된 온갖 연구들을. 그죠? 마치 이제 우리가 뭐 동물을 분류한다고 할 때, 그죠? 뭐 고양이과 뭐 잘 모르겠네요. 뭐 몇 가지 있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분류해가지고 여러 가지 동물들을 나열하는 것처럼 체계적으로 이제 그런 거를 하고 있는 서베이 페이퍼 느낌입니다. 여기 이제 멀티모달 머신러닝 텍소노미 이 논문에서는 크게 5가지로 이런 멀티모달 머신러닝을 분야를 이제 체계화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좀 학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조인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코어디네이트 방식입니다. 자, 첫 번째 조인트 같은 경우는 그림만 봐도 좀 바로 어떤 느낌인지 바로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유니모달 이미지, 뭐 텍스트, 음성 넣고요. 그다음에 여기 가까운 예를 들어 뭐 버트 써가지고 텍스트, VIT 써가지고 이미지, 그죠?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음성도 우리가 트랜스포머 써가지고 이제 여기 음성 인베딩 만들어 놓고 이거를 이제 하나의 벡터로 만드는 겁니다. 뭐 컨캣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한 번 더 학습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 데이터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벡터 만들어지는 거죠. 얘를 이제 이렇게 뭐 위에 로스 함수가 있을 거고 이렇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방식이 하나 있고 얘가 조인트. 그다음에 코어디네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조인트는 여러분 뭐 조인트 확률 분포처럼 조인트라는 말은 뭡니까? 그 이렇게 같이 고라는 거죠. 이렇게 같이. 그죠? 같이 고려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코어디네이트 같은 경우는 각각 독립적으로 있는 건데, 독립적으로 있는 겁니다. 자, 텍스트 올리고, 이미지 올리고, 독립적으로 있는 건데, 이제 어느 정도 이 텍스트랑 이 이미지가 어느 정도는 비슷하도록 이제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여기 아니고 여기 텍스트랑 이미지가 어느 정도 비슷해지죠. 마치 여러분 여기 앞에서 봤던 뭐 싱클레어랑 좀 비슷하죠. 얘랑 얘랑 하나의 이미지에서 이미지를 90도 돌린 거나 이미지를 뭐 180도 돌린 거나 두 개가 좀 비슷해지도록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코디네이트 시켜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 두 가지 방식으로 연구가 되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정리한 논문이 여기 나와 있는 텍소노미 논문입니다. 이제 멀티모달에 대해서 보다 좀 더 뭐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은 한번 이런 서베이 페이퍼를 봐도 좋아요. 왜냐면은 이런 서베이 페이퍼를 보면은 이제 어떻게 기존의 연구들이 좀 연구되어 왔고 어디가 좀 비어 있는 건지, 어디가 좀 빈칸인지, 어디를 좀 더 연구해야 될지 감이 잡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서베이 페이퍼를 한번 이제 처음부터 보면 좀 어려울 거예요. 멀티모달이라는 게 잘 뭔지 모르고 보긴 좀 어렵고 멀티모달 머신러닝과 관련된 논문을 그래도 한 뭐 10여 편 보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얘를 한번 읽어봐도 좋지 않을까 네, 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트랜스레이션 같은 경우는 여기서 트랜스레이션은 이제 뭐 번역이라기보다는 매핑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매핑. 자, 이제 하나의 모달리티에서 다른 모달리티로 매핑을 우리가 시켜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 이미지와 대응되는 센텐스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방법은 뭐 이미지가 있을 때 그 이미지와 텍스트가 이제 이런 페어가 있다고 하면 이런 페어를 학습시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지와 가장 매칭되는 텍스트를 그대로 여기 이그젠플에서 만들어 오는 우리에게 저장되어 있는 거에서 뽑아오는 방식이 example 베이스가 되어 있고 그죠? 얘는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이미 확보한 문장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이미지를 묘사하는. 그다음에 제너레이티브 방식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생성을 하는 거죠. 문장을.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 문장과 관련된 걸 생성하는 그런 제너러티브 공식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얼라이먼트. 여기서는 이제 두 개 간의 좀 릴레이션십을 이제 찾는 태스크입니다. 자, 쉽게 생각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바로 예시로 넘어갈게요. 자, explicit과 implicit 두 개로 여기서는 또 체계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explicit 같은 경우는 얼라이먼트를 시키는 건데 결국에는 각 모달리티의 이제 서브 컴포넌트끼리 우리가 좀 직접적으로 얼라인을 시키는 거예요. 자, 애초에 태스크 자체 여기서 이 논문에서는 분류할 때 태스크 자체가 우리의 최종 목적 자체가 얼라이먼트다. 그때 익스플래시. 근데 우리가 최종 목적이 애초에 얼라이먼트 자체는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고 최종 목적은 따로 있는 겁니다. 얼라이먼트를 한 다음에 우리가 뭔가 그걸 기반으로 뭔가 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정말 뭐 이미지랑 뭐 텍스트랑 자 여러분 뭐 유튜브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니면은 뭐 이미지 캡션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미지라는 이제 데이터랑 텍스트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 워드들이 있고 이미지 이렇게 픽셀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어떤 워드가 어디 픽셀에 대응되는지 이렇게 온라인을 시키는 것 자체를 우리는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그때 그러면 정말 얘는 어디로 매핑되는지 그렇게 정말 직접적으로 우리가 표시해주고 직접적으로 계산해줘야겠죠. 그게 explicit입니다. 자, 반면에 implicit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여기로 이제 매핑 시킨 다음에 예를 들어 이거 전체에 대한 클래스를 우리가 예측한다든지 최종적인 꼴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여기 나와 있는 implicit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그래서 그걸 이 매핑을 우리가 뭐 보통 레이턴트로 많이 표시하고 최종 목적이 최종 목적으로서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보통 implicit으로 할 때는 뭐 케바케긴 하겠지만 이 얼라이먼트 자체에 대해서는 로스가 따로 있지는 않고요. 로스 자체는 우리의 최종 목적에 대한 로스가 따로 있는 거죠. implicit인 경우에는. 그러면 이 결국 이 최종 목적을 잘하게 하기 위한 얼라이먼트가 좀 자동적으로 학습될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학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이런 슈퍼바이스드 얼라이먼트에 뭐 직접적으로 기대하진 않고 우리는 이제 최종적인 목적이 학습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explicit은 그 얼라이먼트 자체가 우리의 최종 목적이고 그게 로스 함수에서 학습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퓨전입니다. 퓨전. 자, 퓨전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제 그대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멀티모달 퓨전은 이제 컨셉이라는 겁니다. 인테그레이팅하는, 정보를 인테그레이팅하는, 정보를 이렇게 막 섞는, 그죠? 이제 뭐 여러 가지 모달리티에서 우리가 이제 정보를 섞어가지고 결국 이제 아웃컴을 우리가 이제 예측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퓨전을 하는데 정보를 섞어줘야 돼요. 정보를 섞어줘야 돼요. 그죠? 뭐 정보를 즉 쉽게 생각해서 이제 뭐 이미지 쭉 올라가고 뭐 텍스트 쭉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여기 네트워크 하나 있고 네트워크 하나 있는데 이 네트워크가 어쨌든 우리는 이미지랑 이 텍스트 정보를 결합해서 뭔가 하나를 예측하고 싶어. 만약에 여기에 뭐 의사의 이제 처방전 텍스트 정보가 있고 그 의사 그 환자의 뭐 CT 기록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 환자에게 가장 좋은 이제 이 환자의 뭐 이제 약을 추천한다든지 그런 걸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할 때 우리가 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모델 오그노스틱 방식이 있고 여기서는 모델 베이스 방식으로 나눕니다.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이 페이퍼에서 이렇게 나온다. 자, 모델 오그노스틱 같은 경우는 정말 모델과 완전 무관하게 어그노스틱이라는 말은 자, 어그노스틱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런 말 이제 많이 볼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모델이든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다. 모델 오그노스틱이란 말은. 특정 모델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다 되는 거다. 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모델과 무관하게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early는 정말로 이제 피처 단에서 데이터를 섞어가지고 예측하는 거. 그다음에 late은 이 아웃풋 단에서 마치 그 여러 개의 의사결정이 있고 이걸 이제 우리가 앙상거리는 그게 late.
하이브리드는 그거 다 한다. 라는 말. 그럼 이제 모델 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는 특정 모델에 대해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뭐 커널 기반으로 하든 그래피컬 기반으로 하든 뭐 뉴런넷 기반으로 하든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이거는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코러닝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 그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제 모델링을 할 건데 보통 우리가 뭐 멀티모달이라고 하지만 많은 경우에 특정 모달리티에 대해서 데이터가 많고 그 리소스가 리치하다. 특정 모달리티에 대해서는 리소스가 보통 이제 적을 때가 많습니다. 데이터 개수가 적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그런 걸 우리가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즉, 우리는 이제 이런 리소스가 작은, 데이터가 적은 모델리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음성 데이터 적다. 음성 데이터는 적은데 그 음성 데이터에 대해서 잘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써 exploiting knowledge from another modality. 즉, 다른 모달리티에서, 리소스가 충분한 모달리티에서 얻은 지식을 활용해서 라는 뜻이죠. 그죠? 네. 자, 여기는 이제 크게 뭐 여러 가지 또 두 가지 방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걸 섞은 하이브리드가 있는데요. 여기 패럴럴과 논패럴럴로 이 논문에서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패럴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모달리티 이제 쉐어된 거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쉽게 생각해서 이미지가 있고 그다음 텍스트 정보가 있어요. 이미지가 있고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페어가 있다고 할게요. 이 이미지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이런 설명이 없는 그냥 이미지 데이터만 또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이미지에 대응되지 않는 텍스트 정보만 또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쉐어된 정보를 어떻게든 좀 활용해서 우리가 하겠다. 이런 쉐어된 정보가 있을 때 다루는 걸 우리가 패럴럴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non 패럴럴 같은 경우는 이런 쉐어된 정보가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얘를 이제 하는 경우. 즉, 여기 텍스트 데이터는 굉장히 많고 이미지 데이터는 굉장히 적을 때, 이제 여기서 뭔가 얻은 지식을 가지고 이미지에서 뭔가 이런 이미지 분류를 잘한다든지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얘가 non 패럴럴. 그죠? 자, 마치 이제 뭐, 그죠? 그, 예를 들어서 뭐 번역이라고 하면은 번역, 자, 한국어가 있고 영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둘 다 NLP니까, 그죠? 우리가 뭐 흔히 뭐 말하는 이제 헤테로지니어스나 멀티 모달리티는 아니긴 하지만, 이제 번역 같은 경우도 한국어 문장이 있고 영어 문장이 있겠죠. 그죠? 이런 페어가 있겠죠. 이 한국어 문장을 번역한 영어 문장. 이런 페어가 있을 때 우리가 보통 학습을 많이 하죠. 그런 걸 우리가 뭐 패러럴 데이터 셋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런 데이터가 없을 때도 많아요. 왜? 결국에는 이 한국어 문장에 대해서 영어 문장, 번역된 문장이 뭐냐?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훌륭하신 번역가 선생님들께서 한 땀 한 땀 번역한 귀중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비싼 데이터죠. 우리가 번역가 선생님들한테 비싼 돈 드리고 오셔가지고 구할 수 있는 데이터인 거죠. 그게 뭐 한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는 그나마 괜찮겠지만 굉장히 그 소수민족의 언어 같은 경우는 이제 소수민족의 언어도 잘하면서 뭐 한국어도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겠죠. 그런 데이터, 패러럴한 데이터를 구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런 거 없을 때, 즉 한국어 문장 쫙 있고 그다음에 영어 문장 쫙 있을 때 뭐가 페어인지도 몰라. 그럴 때 이거 어떻게 학습할 거냐? 이런 논패러럴한 데이터에 대해서 그게 또 이제 한 가지 또 태스크 중에 챌린징한 태스크 중에 하나인 거죠. 이게 한 18년 정도부터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패러럴과 논패러럴의 의미를 좀 설명드리고자 같이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멀티모달리티 논문에 대한, 멀티모달리티 논문 서베이 페이퍼에 대한 리뷰를 같이 했는데요. 이런 정말 뭐 구분 자체가 뭐 여기 골든 룰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멀티모달리티에 대한 논문은 항상 우리가 뭐 레프레젠테이션, 트랜슬레이션, 얼라이먼트, 퓨전, 코러닝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왜냐면 어떤 논문은 또 코러닝이면서 또 퓨전이고 또 뭐 다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언젠가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 연구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뭐 참고용으로만 알아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나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멀티모달 논문을 읽고 나서 이런 논문을 보고 나면 아, 내가 읽었던 논문들이 어디에 매핑되는가. 그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어떤 지금 현재 연구 중에서 어느 부분이 좀 비어 있고 어느 부분이 좀 더 개선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